건담 더불어 2부 후반 시점, 솔레스타일 빙은 이노베이드 세력과의 전투를 통해 배달을 탈환하는 것에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담이 반파, 세계의 태양로를 잇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솔레스타일 빙은 2년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지고 기존 기체들을 재활용하며 소규모 무력 게임만을 실시했죠. 이후 극장판 시점, 정체불명의 적인 에르스의 공격으로 인해 솔레스타일 빙은 새로운 건담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큐리오스와 아리오스의 후계기이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특이한 기체 건담 하루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담 더불어 2부 후반 시점, 아리오스 건담의 마이스터인 알렐루야 합티즘과 지원기인 지에나처의 마이스터 소마 필리스는 이노베이드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인 베다타란전에 참여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난 가가 부대와 이번즈 건담의 공격으로 인해 지에나처는 대파, 아리오스는 반파에 가까운 피해를 입으며 솔레스타일 빙은 배달을 탈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기다 활동 자금을 지원해주던 감시자들이 알리알 서실스에 의해 모두 암살당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왕 류밍마저 사망했기 때문에 솔레스타일 빙은 극심한 재정난을 겪게 되죠. 따라서 반파된 아리오스의 잔해를 이용하여 아리오스 아스칼론을 제작하거나 켈딤의 잔해를 이용하여 켈딤 건담 사가를 제작하는 등 솔레스타일 빙은 새로운 기체를 개발하기보단 기존 기체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고 배달을 활용한 주가 조작을 통해 자금 확보를 생각할 정도까지 제대로 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새롭게 수립된 연방의 신정권은 기존 어로우주의 잔당 세력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내외적인 반발을 받고 있었는데요. 다만 평화와 군축을 주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 반발들을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죠. 이 상황을 베다 내부에서 지켜보고 있던 티에리아는 이전 정부에서 실시한 어로우주의 행보를 폭로하겠다며 연방의 신정부에게 압박을 가했고 결국 연방정부는 베다의 지시에 따라 솔레스타일 빙이 관리하는 기업들에게 각종 이권들을 몰아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극장판에 등장하는 극중극 솔레스타일 빙이죠. 덕분에 솔레스타일 빙은 목성에서 새로운 태양로를 제작하거나 5세대 건담을 개발할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톨레미 팀은 연방정부의 정책을 존중했고 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연방이 표면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일들을 뒤에서 처리하거나 어로우주의 잔당을 제거하는 등 서로 기묘한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어로우즈, 이노베이드와의 전투를 치렀던 솔레스타일 빙은 기존 알렐루야의 기체인 큐리오스와 아리오스를 운용하며 기동성을 중시한 기체에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비행 형태로의 변형을 통해 빠른 기동성을 가졌던 기존 알렐루야의 기체들은 지상과 우주를 가리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여 빠르게 미션을 수행하는 것에는 탁월했지만 애초에 프로토타입이었던 2세대 건담 아블홀에서부터 이쪽 기체들의 주된 역할은 전투가 아닌 정찰이었기 때문에 빠른 기동성을 제외한다면 전투에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역할에 따라 화력이 분산되었던 이전 세대의 건담들과는 달리 솔레스타일 빙의 자금난과 기존 화력을 담당하던 티에리아의 이탈로 인해 한 개의 기체가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솔레스타일 빙은 알렐루야의 새로운 건담을 전투력을 강화하는 컨셉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작된 기체가 솔레스타일 빙의 초인병 전용기 건담 하루트입니다. 하루트는 이슬람교에 등장하는 타락천사 하루트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 앞서 설명했듯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게끔 설계되어 이전 기체들에 비해 많은 무장들이 장착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 기존 마이스터였던 알렐루야를 포함하여 지엔 아처에 탑승하던 소마 필리스까지 탑승하는 복좌식 조종석을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좌석의 소마 필리스는 화기관제를 담당하고 뒷좌석의 알렐루야는 기체의 전반적인 조종을 담당하죠. 하루트의 외형은 기존 알렐루야의 기체인 큐리오스, 아리오스와 소마 필리스의 지엔 아처를 합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아리오스와 비슷하지만 전투기 형태에서 기수가 되는 부분이 변형시 등으로 넘어가는 것은 큐리오스의 디자인을 참고한 것이고 바이저가 씌워져 있는 얼굴 형태와 측면의 컨테이너, 변형 방식은 지에나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참고로 아리오스와 하루트의 몸체 부분을 보면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원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하루트엔 아리오스의 프레임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에만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친 3세대 건담 큐리오스와 4년이 걸린 아리오스와는 달리 솔레스타일 빙의 5세대 건담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두 개의 태양로와 새로운 기체들까지 2년 안에 제작해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아리오스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각 부의 구조 또한 비슷하여 하루트 또한 태양로를 고관부에 수납합니다. 다만 비행 형태는 지에나처의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기체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 알렐루야의 기체들은 우주뿐만 아니라 대기권 내부에서의 활동까지 고려하여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되었는데요. 하지만 하루트의 경우 우주 환경에 주로 투입되는 것을 상정하여 이전 비행 형태들보다 좀 더 실용적인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죠.
추가적으로 각 다리 부분과 측면의 컨테이너에 총 6개의 버니어가 장비되어 하루트는 여전히 빠른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되어 고기동용 모빌스트로서의 특징은 다소 약화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 제작된 연방의 신형 양산기 브레이브에 비해선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SY 전투에선 여전히 속도를 살린 특유의 기동 전투법을 사용하죠. 앞서 설명했듯 하루트의 개발 컨셉은 단독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기체였기 때문에 이전 기체들에 비해 다양하고 많은 무장들이 탑재되었습니다. 솔레스타일 비잉의 3세대 건담 엑시아는 GM필드를 관통할 수 있는 실체검을 장비하여 배신자를 처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사태양로 기술이 전 세계에 보급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극장판 시점에선 대부분의 신형기들이 GM필드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개발된 기체들은 GM필드에 무력화되는 빔사벨이 생략되거나 필드를 관통할 수 있는 실체검 같은 무장이 탑재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향은 하루트의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고 건담 하루트엔 실체검과 라이플이 결합된 GN 소드 라이플이라는 장비가 주무장으로 채택됩니다. GN 소드 라이플은 기본적으로는 상단의 총구를 통해 이전의 서브머신건처럼 빠르게 빔을 난사하거나 강한 빔을 집중하여 발사할 수 있고 총구와 손잡이가 숨겨지는 소드 모드에선 실체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무장입니다. 소드 라이플의 칼날은 더블오라이저의 GN 소드 3에도 적용된 컨덴서에 사용되는 녹색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녹색 물질은 상시 GM필드를 방출하며 훨씬 고온의 칼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GM필드를 관통하고 높은 절삭력을 가지게 됩니다. 개발 당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접촉하는 것으로 침식을 일으키는 에르스에게 이 녹색 칼날은 매우 효과적인 무장이었죠. 추가적으로 집게 같은 무장이 항상 탑재되었던 기존 알렐루야 기체의 컨셉을 물려받아 소드 라이플 또한 총신이 갈라지며 가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갈라진 틈 사이에서 빔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 또한 에르스를 상대할 때 상당히 유용했죠. 일부 시점의 3세대 건담 큐리오스는 부족한 컨덴서 기술로 인해 기체 내부에 많은 입자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입자를 기동력에 할당했기 때문에 한정의 빔 서브머신건밖에 무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부 시점의 아리오스에서 양손에 두정의 라이플을 사용하는 것을 시험 운용했고 컨덴서 기술이 발달하며 입자 저장량에 여유가 생기자 건담 하루트는 두정의 소드 라이플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소드 라이플들은 하루트의 비행 형태에서 날개 부분을 형성하며 그대로 라이플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만 남아있던 패기 플래닝 잔 라이저가 양쪽 날개에 버스터 소드 3를 장비하며 비행 중 적에게 충돌하며 사용한다는 컨셉을 참고하여 소드 라이플들은 비행 형태의 컨테이너에 고정된 상태에서 적을 갈라버리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같은 비행 형태에서 소드 라이플은 빔 또한 발사할 수 있지만 무장이 기체의 전진익을 구성하는 특성상 사격각이 벌어져 있는 매우 기묘한 점이 있는데요. 날개의 각도를 좁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장 최대로 좁힌 상태에서도 비행 형태의 소드 라이플은 구조상 대강 45도 정도의 사격각을 가지며 정면의 적을 사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정면 사격을 담당하는 다른 병기가 존재하고 극장판의 적사력인 에르스는 어디를 사격해도 다 맞을 정도로 경이로운 물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중에선 잘 부각되진 않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신기한 디자인인 것 같네요. 참고로 극장판 개봉 이전에 공개된 최초 PV 버전에서는 하루트의 비행 형태에서 소드 라이플들이 중앙에 모여 기술을 이루는 등 디자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소드 라이플이 하루트의 주무장을 담당한다면 측면 컨테이너의 끝부분에 위치한 대형 캐논들은 막대한 화력 투사를 담당하는 무장입니다. 사격에 대량의 지엔 입자를 소모하지만 하루트의 무장 중 가장 강력한 원거리 무장이죠. 이 캐논들은 기본적으로 비행 형태에서 하루트의 경로에 있는 적들을 제거하는 것에 사용됩니다. 거기다 양쪽 캐논이 장착된 측면 컨테이너들은 모빌스트 형태에서 여러 각도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빌스트 형태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캐논이 발사하는 강력한 빔은 일반적인 실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의 화력을 자랑하고 양손의 소드 라이플과 공명한 상태에서는 기존 세라비가 6개의 캐논을 함께 발사했던 것처럼 한 줄기의 강한 빔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며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투법은 기존 3세대 건담인 큐리오스에서부터 많이 사용되며 그 효율성을 입증해왔고 건담 하루트 또한 큐리오스의 테일 유닛과 비슷한 대형 미사일 컨테이너를 장착합니다. 총 12개의 해치에서 동시에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하루트가 최종 결전 내내 사용할 정도로 잔탄량도 엄청나죠. 기존 큐리오스가 사용하던 테일 유닛은 기체 구조상 장착된 상태에선 모빌스트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거기다 모든 미사일을 소모한다면 데드웨이트가 되어 그냥 버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하루트는 컨테이너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모빌스트로 변형이 가능하며 미사일을 다 소모하더라도 컨테이너를 분리하여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한 물체를 침식하여 복제하는 에르스의 특성상 가끔씩 미사일로 의태하여
발사된 미사일이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런 현상을 확인한 톨레미 팀과 연방군은 이후부턴 미사일을 충돌시키는 것이 아닌 충돌 직전에 기폭시키는 것으로 사용 방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하루트가 트랜스암 상태에서 발사한 미사일들은 발사된 이후 똑같이 빨간빛을 띠며 잔상을 남기는데요. 비슷하게 많은 미사일을 사용하는 사바냐가 트랜스암 상태에서 발사한 미사일들은 빨간빛을 띠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작화 오류이거나 하루트에 추가된 기능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외에도 하루트엔 기존 알렐루야 기체들에 탑재되지 않았던 시저비트라는 올레인지 병기가 추가됩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더불어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들은 내부의 AI에 의해 자동으로 컨트롤되지만 원거리에서 전자기기를 조종할 수 있는 뇌양자파를 이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비슷한 시기 등장한 연방군의 이노베이드용 신형기 가데라자는 수많은 팡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뇌양자파를 사용하지 못하는 로곤의 경우 기체 내부의 하로가 비트들을 컨트롤했죠. 하루트의 마이스터인 알렐루야와 소마필리스는 인여견에서 실시했던 초인병 프로젝트의 실험체 출신으로 순수종 이노베이터에 비하면 미약하지만 어느 정도 강한 내양자파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레스타의 빙은 이 둘의 새로운 건담을 초인병 전용기로 설계했고 시저비트라는 올레인지 병기를 탑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하루트는 이미 많은 무장들을 사용하고 기체를 컨트롤하며 시저비트까지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루트는 복자식 조종석을 가지게 되어 소마필리스가 무장을 따로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저비트는 하루트의 측면 컨테이너에 총 10개가 탑재되고 시저비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위처럼 생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거리 무장이 탑재되지 않아 적에게 충돌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적기를 손상시키거나 절단할 수 있고, 절단면이 컨덴서에 사용되는 녹색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항상 고열의 GM 필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LS를 상대로도 문제없이 활약할 수 있었죠. 이 시저비트의 존재로 인해 하루트는 단독으로 수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저비트들은 하루트가 트랜스암을 발동할 때 트랜스암이 그대로 적용되어 붉은 빛을 띠며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연방군의 절대 방어선에서 벌어진 에르스와의 최종 전투를 앞두고 하루트는 GN 버니어 유닛이라는 추가 장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GN 버니어 유닛은 기존 큐리오스의 추가 장비였던 거스트 장비와 거스트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이노베이드 기체들의 GN 부스터의 데이터가 참고되었고, 아래쪽에 대형 버니어가 장착되어 하루트의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거대한 크기만큼 내부에 대형 컨덴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트의 입자량이 대폭 늘어났고, 추가적으로 각 유닛에 10개의 시저비트가 내장되어 하루트는 총 20개의 시저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큐리오스의 테일 부스터와는 다르게 변형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장착된 상태에서도 문제없이 변형할 수 있고, 이후 최종전에서 한쪽 컨테이너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트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죠. 앞서 설명한 특징들만 해도 이미 충분히 특이한 기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루트의 가장 특이한 점은 마루트 모드라는 숨겨진 초인병 전용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루트는 앞서 설명한 이슬람교의 타락천사 하루트의 쌍둥이 형제인 마루트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 타락천사라는 컨셉처럼 마루트 모드를 발동한 하루트에도 외관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 상태에서의 하루트는 눈에 바이저가 씌워진 것 이외엔 기존 건담들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루트 모드가 발동된다면 기존 바이저와 페이스 커버가 내부로 수납되며 숨겨진 4개의 눈이 노출되고 빨간빛을 띠게 됩니다. 하루트는 앞서 설명했듯 알렐루야와 소마필리스가 탑승하는 2인용 기체이지만 사실 3인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받은 초인병 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알렐루야에겐 폭력적인 또 다른 인격 할렐루야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초인병 수술의 강화 효과로 인해 알렐루야는 상당한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사고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반면 할렐루야의 경우 이 사고 능력이 뛰어났죠. 따라서 2부 시점까지 알렐루야와 할렐루야는 한 개의 몸으로 기체를 번갈아가며 컨트롤했고, 둘의 전투법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알렐루야의 특징을 반영하여 탑재된 것이 하루트의 마루트 모드입니다. 마루트 모드가 활성화되면 외관상의 변화 이외에도 시스템적으로 3개의 특수 운영체제가 동시에 부팅되어 실행됩니다. 추가된 4개의 눈을 통해 순식간에 많은 정보들을 입수하고 알렐루야, 할렐루야, 소마필리스가 각각 3개의 운영체제를 컨트롤하여 무장과 추진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덕분에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시저비트 같은 무장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죠. 거기다 할렐루야의 고개 같은 기체 컨트롤로 소드 라이플과 캐논의 빔을 빔 사벨처럼 전개하며 인간보단 곤충에 가까운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건담 하루트는 마루트 모드로 인해 일부 시점부터 할렐루야가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반사와 사고의 융합을 완전히 구현한 건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인격이 2개라곤 하더라도 어차피 육체는 하나이고 이때 가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인지 마루트 모드는 후반부에 가서야 비장의 수단 같은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하루트는 에르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세체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등 배터리라고 놀림받던 아리오스에 비해 엄청난 활약을 하지만 일부 시점 궤도 엘리베이터에서 많은 사람을 구한 것처럼 에르스에게 침식당하기 직전에 수많은 파일럿들을 구출하며 인명구조에서도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체가 침식당하는 와중에도 파일럿들을 구출하는 모습을 보며 할렐루야는 위선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죠. 이로 인해 전투 중 많은 파츠들을 잃게 되지만 이때의 인명구출 활동은 외전에서 소행성 낙하를 저지한 유성의 밤 사건, 이부 시점의 브레이크 필러 사건과 함께 이후 솔레스타일 비잉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인명구출 활동으로 기체 여기저기가 손상되고 침식된 하루트는 극장판 최후반부 시점에서 에르스의 빔 공격에 대파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하루트의 오리지널 태양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후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극장판 이후 시점인 구인류군과의 전쟁에서 하루트가 복구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태양로가 고관부에 위치하여 팡에이의 가슴 부분을 공격당했어도 태양로는 멀쩡했던 아리오스와 비슷하게 태양로가 파괴되지 않았거나 혹은 유사 태양로, 컨덴서를 탑재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